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0년차 직장인. 그리고 이 영상은 나의 집 구매와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 그 시작은 바야흐로 4월의 봄날이었다. 취미가 도쿄 부동산 사이트 검색인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이자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 나카메구로에서 1530만엔짜리 작은 아파트 매물을 발견하게 된다. 입지에 비해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아파트가 1963년 지어져 61살이 넘었다는 건데,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고대의 욕조가 신경 쓰이지만 100만엔이나 깎아준다길래 바로 계약서를 작성. 평생 모은 현금 1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어영부영 도쿄 2주택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오늘은 본격 1963년 일본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2020년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LTV 100%로 구입해 화장실, 변기 하나 내 것이 없었지만 0.5% 전후의 대출금리에 그 이상의 세제 혜택이 있어 별 부담이 없는데, 새 집에 살아보니 좋은 건 역시 새 집이 좋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0년 된 집을 산 사람은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하는데, 새로 산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한번 살아보고 싶을 정도로 고쳐보자는 것이다. 지금은 그간 연락을 주고받은 인테리어 사무실에 가는 길인데, 오늘이 바로 본계약 날이기 때문이다. 총 비용은 385만엔으로 공사 전후 절반씩 내는데, 오늘은 공사 전 비용 190만엔을 입금해야 한다. 거금이 쭉쭉 나가니 괜히 타들어가는 목. 엄한 음료수만 들이켜 마시며 사무실로 향해 본다. 일본도 한국처럼 무수히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 나의 선택 기준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동네 업체인가. 이건 오늘처럼 언제든 걸어서 방문하기 위해서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 바로 회사 내 자체 시공, 목수팀이 있냐는 것인데, 알아보니 설계만 자체로 하고 공사는 모두 외주에 맡기는 곳이 많아서 이럴 경우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고 공사 품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이다. 그렇게 발굴한 우리 인테리어 회사에 도착. 인테리어 회사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있으니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는데, 별로 궁금하지 않던 변기 가격, 바닥 뜯는 가격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니 엄하게 바가지를 쓰지는 않겠구나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면 프레젠테이션. 어떤 장소에 어떤 이유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이 조그마한 집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도면이 뭐 이리도 많은지 콘센트 위치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니 디테일 점수 플러스 10점. 물론 세면대의 정면도, 측면도에서부터 가스렌지 사이즈까지 듣고 있자니 이렇게까지 짚기는 하지만 인테리어학 개론 교양 수업 들으러 왔다 치고 열심히 경청해 보았다. 모든 볼일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 길. 통장 잔고는 비록 영엔에 수렴하는 통장이 되었지만 작은 산을 하나 또 넘었다는 생각에 후련해진 마음으로 좋아하는 동네 인테리어 잡화점을 괜히 기웃거려 본다. 새로 산 집은 직접 들어가 살 예정은 없지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괜히 만지작거리며 인테리어 계약을 무사히 체결한 여흥을 즐겨본다. 한 달 뒤 8월 어느 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지 않은 땡볕의 주말이다. 인테리어 계약 후 업체와는 아무런 연락도 주거나 받고 있지 않은데, 전달받았던 공정표상으로는 절찬 공사 중이어야 하는 시점이라 공사가 없는 주말을 이용해 중간 점검을 가보려 한다. 최근 집 앞의 한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인데 매일같이 이 앞을 지나며 나도 언젠가 정세주택 리모델링을 해야지 상상
아니 망상을 해본다. 새로 산 집의 용도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한 달 살기용 렌트는 관리가 어려워 힘들 것 같고 일본, 아니 한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으니 전세도 패스. 아무래도 처음에는 가장 일반적인 월세 형태의 임대를 할까 싶은데 이 또한 공사가 모두 끝난 10월 이후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새집 쪽으로 향해본다. 보통 약속 없는 주말이면 2~3시간 동네 산책을 하고는 하는데 일본은 번화가도 1940년대부터 80년대 건물까지 전부 현역이다 보니 걸으며 건물 구경,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다. 집에서 나와 10여 분 걸어 도착한 도쿄 나카메구로. 언제 와도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리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볼거리가 많은 정감 가는 동네이다. 그리고 오늘도 튼튼하게 잘 서있는 정세 아파트 2호기. 그나저나 이전 영상 댓글 중에 이 아파트 1층에 매일 달력을 걸어두는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추억의 제보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난 듯 변하지 않는 이곳은 도쿄. 할아버지도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달력도 그 시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나 한 통 살까 10초 거리의 옆 건물 편의점을 가는데 아뿔싸 지난달까지 있던 편의점이 그새 망하고 없어진 게 아닌가. 변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달력을 본받아 오래오래 운영했으면 좋으련만 중심 상권 편의점이 문을 닫다니 일본 경제도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 괜히 씁쓸하다. 60년 전 아파트 입구로 입장. 한국 기준으로는 까마득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게시판에 깔끔하게 공지된 정기 대청소 일정이나 레트로한 분리수거 안내판에 괜히 정감이 간다. 게시판 한쪽에 우리 집 공사 안내문도 붙어있는 거 보니 뭔가 기분이 묘한데 이런 모든 걸 상주 아파트 직원분이 관리해 주시곤 한다. 단순 관리 외에도 우체국 택배 발송 같은 신축 아파트에 버금가는 서비스도 해주시는데 직원분이 너무너무 친절하신 백발의 70, 80대 할머니셔서 다음에 한국에 가면 약과라도 사드려야지 하고 생각 중이다. 누군가는 뻥 뚫린 공동현관의 보안을 걱정해 주시지만 CCTV가 입출입자를 100% 촬영 중이라니 이쯤 되면 관리비 월 5,000엔이 전혀 아깝지 않은 기분. 그 외에도 이 아파트엔 한 걸음 한 걸음 재밌는 요소가 많은데 예를 들어 관리 창고에 걸린 마릴린 먼로 대형 브로마이드. 그녀가 세상을 떠난 1962년이 바로 이 아파트가 건설 중이던 해인데 그녀의 팬이었던 당시 누군가가 그녀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방식이었으리라. 그렇게 어떤 상태일지 상상도 안 되는 우리 집 입장. 이것은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인데 집 안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이다. 나도 모르게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려서 미사일이라도 한 대 맞은 듯 집안이 파괴되어 있었는데 분명 여기에 화장실 벽이, 그리고 여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변기와 함께 고대 문명인 욕조가 있었는데 세면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 뭔가 낯설면서 기분이 이상하다. 지금 이게 맞나 갑자기 복잡심란해지는데 벽에 박혀있던 이런 콘센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횡하니 뜯어낸 천장은 뭐 어쩌자는 건지 상상도 안 되는데 우선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좀 넓히고자 이 벽을 부숴서 10cm 정도 옆에 벽을 다시 만들기로 했고 옆에 부엌 싱크대도 전부 새로 만들어 넣을 예정이며 수건 사업이었던 못생긴 급탕기도 뜯어낸 뒤에 베란다에 보일러를 설치할 거라
머지않아 이 바닥도 전부 뜯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작은 집인데 더 좁게 느껴지는 옷장도 전부 뜯어버렸으니 보수를 해야 하고, 이왕 뜯는 거 신발장까지 전부 부수고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직접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투자 수익률을 떠나서 이 집에 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리. 다른 것도 그렇지만 괜히 미련이 남는 건 바로 이 스테인리스 욕조. 수십 년간 역할을 다했으니 편히 쉬거나 더 멋지게 재활용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도 해야 하는 주요 공사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벽을 2cm 정도 두껍게 만들 예정인데, 가전제품이 거의 없던 시절 지어진 집이라 전선이 전부 벽 밖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슬리는 건 참을 수 없는 쓸데없는 데서 디테일을 찾는 정세월드. 벽을 늘려서라도 전선을 죄다 넣어버릴 계획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조상들은 집을 짓거나 고칠 때 집의 내력이 적힌 상량문을 작성해 이런 천장이나 건물의 틈에 보관했다는데, 종이와 펜이 없으니 상량문은 못 쓰겠지만 어디 보자, 상량 스티커로 대체하기로 하자. 앞으로 이곳에 머물게 될 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볼 수 없을 이 모습을 눈과 마음에 담아본다. 그렇게 오늘 방문을 마무리하고 정확히 일주일 뒤, 볼일이 있어 근처에 왔다 잠시 들려봤는데 집 상태가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돌무더기가 사라지고 일부 남아있던 화장실 벽을 철거하는 등 진도가 나가긴 나간 것 같다. 아마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 게, 방탈출 게임처럼 암호처럼 알 수 없는 도면들이 걸려있고 각종 자재들이 하나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잠시 그냥 이대로 두고 공사장 감성 카페를 운영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커피 마시다 감전된 사람으로 NHK 일면에 나오고 싶지는 않으니 오늘 방문은 이쯤에서 퀵하게 퇴장. 한지 2주일 뒤, 그간 집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궁금한데 사라진 초인종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다. 대형 가전도 들어와 있고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은 느낌인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벽을 세우기 위한 이 기둥들, 그리고 파헤쳐 놓은 이 바닥인데, 아파트 전체에 수도관을 교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수도관은 전부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돗물은 파란 파이프를 따라 베란다로 연결되고, 집 밖에 설치할 보일러를 타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이제 우리 집 온수 걱정은 끝. 집안 분위기의 생명은 역시 조명. 뻥뻥 뚫어준 조명 위치를 보니 조명 맛집이 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다. 새로 생길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 한국은 욕실 세면대가 함께 있는 습식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일본은 호텔처럼 욕실은 습식, 세면대는 건식으로 하는 게 보통이라 중간에 문을 설치해 세면대 공간은 건식으로 유지할 예정인, 더 이상 물에 젖은 스레바는 신고 싶지 않은 정세월드. 에어컨도 교체 예정이라 문 앞에 택배는 에어컨인가 싶었는데 어디 보자, 이건 부엌 위에 달 최첨단 환풍기 후드. 뻥 뚫린 구멍으로 벌레라도 들어올까 걱정되던 부엌도 이제 걱정 끝. 평소 공사장이나 현장은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하나하나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 이 정도면 인테리어가 아니라 거의 다시 지어 올리는구나 싶다. 과연 이 집은 이후 어떻게 바뀔지 완공이 된 이후에 다시 와보도록 하고, 공사 전 중간 점검 방문은 여기에서 끝. 집에서 나와 마릴린 먼로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길.
4월에 시작된 1963년 아파트 재생 프로젝트가 끝나는 10월. 그 결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같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며, 오늘의 아파트 영상 제3탄은 여기까지.